안녕하세요. 덕후스틱 정규입니다. 이신열입니다. 네, 박사님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은 네. 다른 장소에 와 있네요, 박사님. 우리 그 귀한 손님 오면 이렇게 앉혀주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귀한 손님이 아니었군요. 네, 그냥 네, 오늘은 또 덕후도 없고 덕후가 지금 출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바꾼 이유는 오늘은 저희가 뭐 측정 뭐 이런 데이터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썰 푸는 날이어가지고 네. 새롭게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네, 박사님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실 건가요? 오늘은 좀 그 홈 레코딩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중요한 주제고 또 잘못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면 돈이 왕창 나가는 룸 튜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룸 어쿠스틱 참 할 말이 되게 많은 주제인데 룸 어쿠스틱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집에 엄청나게 이제 큰 뭐 이렇게 뭐 베이스 트랩 뭐 코너 트랩 해가지고 큰 장식품들이 이렇게 집에 왕창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공사도 해야 돼서 실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스피커 들어가는 것만큼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더 들어가죠. 예, 스피커보다. 예. 그리고 집에서 이제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요소도 사실 그건데 스피커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집에다가 덕지덕지 많이 붙이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허와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사실 저희 이제 프로 오디오 쪽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 오디오 쪽은 거의 필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녹음실이나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룸 어쿠스틱 공사를 다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몰라가지고 많은 돈을 써보고 그리고 공사도 되게 많이 해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르고 이제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 제가 음향공학을 배우고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콘서트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옛날에 많이 해왔고 실제로 콘서트홀 측정이나 분석 많이 해봤었는데요. 저도 좀 사실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룸 어쿠스틱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있잖아요. 흡음재라든지 뭐 반사재, 뭐 이렇게 확산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것들은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예, 좋은 거고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뭐 녹음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이렇게 청음실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뭐 이렇게 뭐 황금질을 해야 되네. 그런 거 비율이랑 다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룸 공사를, 룸 튜닝의 공사를 내가 음악을 창작을 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제 녹음실이 되겠죠. 그 안에서 실제로 악기가 연주가 되고 마이크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하고 내가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스피커를 전기 음향을 통해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 뭐 컨트롤 룸이든 믹싱 룸이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반 음악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공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사실 말하는 공간은 아까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녹음하는 공간, 마이크로. 그리고 이제 컨트롤룸이 실질적으로 이제 음악을 엔지니어 분이 듣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굳이 룸 공사를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룸 환경 그 자체가 좋은 소리가 돼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거를 이제 헷갈려 해가지고 내가 스피커를 듣는 그 공간까지도 룸 공사를 녹음실처럼 이렇게 많이 해버린다고 그러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완벽한 소리가 본질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박사님이 설명을. 사실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 내가 스피커를 떠더라도 내가 거기서 좋은 어떤 뭐 룸 특성을 갖춰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럴 때는 스피커 나올 때만 그쵸, 제대로 된 그쵸. 소리를 들으면 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듣는 공간도 그렇게 뭐 전 공간이 다 될 필요가 없고 특정한 어떤 이렇게 단 몇 명 정도가 들을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들은 사실 그 서브우퍼 스피커들 아니면 우퍼 스피커들 몇 개만 있어도 완벽하게 권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스피커가 없는 상황에서 진짜 녹음 실제로 완벽하게 갖추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해야 되고 뭐 베이스 트랩인지 코너 트랩인지 오만 잡다구리한 걸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더 또 추가 그게 들어가야 되죠. 제가 그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게 예. 아주 비싼 스피커를 만들어 봐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거기서 이제 이제 앞뒤가 한 10m 이상이 넘고 좌우도 한 5m 넘고 천장도 한 3m 넘는 공간에서 한 5천만 원 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룸 공사를 했었거든요. 사실 거기는 그냥 하이파이 스피커만 들으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스피커를 딱 다 보니까 룸 모드가 100Hz 언더에서는 딱 끼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처발랐는데 결국은 잘 되지가 않았다. 지금도 제가 그 갈 때마다 약간 지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같이 했던 그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심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정 대표와 같이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내가 스피커를 통해서 내가 음악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룸 공사가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한 200Hz 이상의 얇은 흡음재하고 확산재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 그때는 서브우퍼 스피커, 우퍼 스피커가 몇 개가 있으면 됐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근데 일단 이거 할 때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피커로 놓고 듣는 공간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스튜디오 그러니까 음악이 녹음되는 공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커로 두는 공간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룸 어쿠스틱 공사보다도 사실 그 우퍼 개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JBL이라든지 아니면 디락 있는 데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미 출시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그 하이엔드급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지만 MSO라고 멀티플 서브우퍼 옵티마이즈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하면 가장 그 돈을 굉장히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완벽에 가까운 어떤 그 저음 사운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물론 오늘 거기까지는 가기 좀 어렵고 대신 아까 정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서브우퍼라든지 아니면 우퍼 스피커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미니멈 3개 정도만 있으면 이제 완벽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깨알 같은 정보를 다음 시간에 또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컨트롤룸이나 이제 스피커 듣는 공간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룸 모드잖아요. 스탠딩 웨이브, 정제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 생기는 구간들이 저역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브우퍼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저역대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베이스 트랩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정실 같은 경우는 보통 200Hz 언더, 소위 말해서 이제 우퍼나 서브우퍼가 관여하는 구간에서 모드라는 게 이제 위치별로 특정의 저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스피커 몇 개만 있으면, 우퍼 스피커 몇 개만 있으면 조작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서브우퍼 스피커 사실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서브우퍼 스피커들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 것들 약간 소개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만들어도 보고,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박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서브우퍼로 어떻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거니까 다음 주에도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후스튜디오였습니다.